안녕하십니까. 규 선생입니다. 정신없어. 우리 빠진 거 있었죠. 약간 그거 첨부할게요. 나 국사 설명하고 바퀴벌레 신경 쓰느라 국어 설명을 안 했어. 국어를 수호하던 분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뭐, 글씨가 안 보일 거 아니야. 야, 국어를 수호하던 분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조선어학회를 배울 건데요. 순서는 이렇게 돼요. 1900년대에요. 국어연구학회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거 창립하신 분 중에 이제 주요 멤버가 주시경 선생님이세요. 주시경 선생님은 결국 1914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역할이 엄청났어요. 서재필이라던가 지석영이라던가 네로라 하는 국어학자들은 전부 이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영향을 받았어요. 또 이 나라의 언어가 결국 잊혀지지 않은 거는 주시경 선생님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921년에요. 조선어 연구회가 설립되어 주시경 선생님의 제자들이 만든 혹은 이제 영향을 받은 분들이 만든 단체입니다. 이 조선어 연구회에서는요. 각야나를 만들었고요. 한글이라는 잡지를 창간하기도 했습니다. 각야날은 지금의 한글날이에요. 그리고 한글이라는 잡지는 한글에 대해서 이것저것 좋은 얘기가 써 있는 잡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쓰지 않는 언어가 잊혀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사람들 곁에 남기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요. 좀 더 많은 활동이 필요했어. 그래서 1931년에요. 조선어학회로 이름을 바꿉니다. 여기 위에 있죠? 조선어학회가 가장 많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조선어학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선어학회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 일제 한글 말살 정책에 맞서서요. 한글 강습소를 열었어요. 그럼 글자를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는 거죠. 문맹을 막는 거지. 그리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했고요. 표준어도 제정했습니다. 이렇게 쓰자. 좋다. 좋아. 알아서 봐. 표준어를 제정했습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요. 여러 차례 수정이 됐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쓰는 맞춤법은요. 이때 맞춤법 통일안이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요. 역사사상 아주 획기적인 일인데요.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전복되어 있는 상태에서 맞춤법을 어떻게든 통일해가지고 그걸 완성시켰다는 그 마인드는 대단해요. 게다가 그 만들어진 그 찾아낸 맞춤법의 규칙 같은 거는요. 그 레벨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여러분이 그 놀라움을 언제 느끼게 되실 거냐면요. 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문법을 배우면서 한글 맞춤법 통일은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물론 몇몇 나쁜 학생들은 이상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 국어의 놀라운 문법에 감동을 하시면서 피눈물을 흘리면 될 겁니다. 내가 지금 피눈물이라 그랬나요? 아닙니다. 감동의 눈물 같은 거 흘리시면 됩니다. 1942년에는요. 이 조선어학회 사건이 일어나요. 이게 일어난 가장 큰 이유는요. 이 당시에 사전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 우리나라 말의 맞춤법이 모두 담겨 있는 그리고 북한의 말도 그리고 사투리까지도 다 담겨 있는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려고 편찬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총독부에서 조선어학회 사건을 일으켜요. 그래서 회원 34인을 검거합니다. 이건 검거 이유가 반일 독립운동 혐의로 검거를 했고요. 조선어학회는 이때까지는 우리나라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광복이 될 때까지 이제 다른 활동을 당연히 못했겠죠. 그리고 광복을 한 다음에 이름을 바꿔요.
1945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글학회로 이름을 바꿉니다. 한글학회는요, 국어 교사를 양성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말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많은 활동을 했어요. 이게 지금까지 있어요, 여러분. 한글학회는 민간 단체예요. 광복한 다음에요. 사실 조선어학회 때 끌어모은 자료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말 큰 사전을 가능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근데 이 과정이 되게 드라마틱해요. 우리말 큰 사전의 경우는요, 조선어학회 사건 때 원고가 사라졌거든? 당연한 거죠. 그 총독부가 가져갔으니까 사라졌지. 근데요, 1945년 가을에요, 경성역이에요. 이거 날짜도 있을걸? 9월 8일이었나? 너무 큰 사건이라서 날짜도 기록돼 있어요. 경성역이 지금의 서울역이야. 여기 옆에 창고가 있었는데요. 그 창고 구석에서 발견됐어요. 우연찮게 발견됐어. 그 말 그대로 폐기가 되느냐 마느냐의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담담하게 폐기될 뻔했는데 이걸 발견을 합니다. 근데 이게 몇 장이냐면요, 26,000장이에요. 일부 파손된 걸 제외하고 나머지를 전부 회수하는데 성공을 했죠. 그래서 요거를 3년 만에 발견을 해서 책을 만들었다? 근데 만드는데 오래 걸리거든. 근데 여러분 1950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요? 6.25 터지죠? 그래서 6.25가 터졌는데 저걸 다 갖고 피난을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저걸 땅에 묻습니다. 땅에다 묻어놨다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원고를 다시 파내요. 그리고 나서 1957년에 완성됩니다. 대단하죠. 총 6권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놀라운 건요, 지금 이 일을 한 요 한글학회는요, 민간 단체였기 때문에 지원을 지지리도 못 받았다. 근데 이 단체를 운영하던 사람들과 일부 깨어있는 사람들의 지원, 정말 극소의 지원을 가지고 겨우겨우 버티면서 여태까지 온 거예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좋아졌죠. 지금은 아마 지원이 좀 들어가는 것 같던데, 활동도 굉장히 크게 많이 해요. 좋아. 이제 빼놓은 게 있어서 약간 첨부했어요. 이따 봅시다. 이건 굉장히 짧을 것 같은데. 네, 수고.